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게 많아서요. 첫 번째 주제로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우려 속 미국 주식 채권 달러가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올해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반도체인데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관세 등 변수가 걱정돼요. 그래도 IT 투톱이 잘 버티는데요. 반도체주 지금은 담아야 할까요? 네, 반도체주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 수출에서도 증명되고 있고요. 네. 슈퍼 초호황기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의 관세, 특히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했잖아요. 이런 변수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의 지위 지킬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시장도 좀 꺾이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주도주의 지위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변수가 오늘 이번 주에 갑자기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계속 있어 왔었던 것이 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관세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겪어왔었던 것이고 물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에 또 바로 또 관세 뭐 영국하고 제일 먼저 협정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이즈는 조금씩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기업이 어떤 무너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상승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난 연말,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는 AI 버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안 꺾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다른 지정학 리스크, 뭐 거기다가 뭐 금융 불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금리 상승,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거는 이제 단기 개별 이슈인 것이지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이라는 게 뭐 오늘 1% 빠졌으니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신다라기보다는 뭐 지난 그 10월, 11월과 같은 약간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반도체는 우선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담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AI 거품론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버텨낸 우리 반도체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는데 그러면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주가는 엇갈린 상황입니다. 앞서 잘 버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2% 정도의 강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 그래도 소폭의 하락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 이 둘 중에서 매력도를 본다면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오늘뿐이 아니라 저는 올해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더 좋은 뉴스가 나올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자고 일어나면 좋은 뉴스들이 하나 둘 계속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테슬라가 최근에 AI 칩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물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걸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 먼저 앞에 칩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어저께도 미국 시장은 2% 정도 하락이 좀 제법 세게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를 그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반도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럼 반도체 3사 중에서 제일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올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라면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어디 하나 빠질 만한 요소가 그러니까 사업체 여러 사업 분야 중에서 어디 하나 빠질 만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 자체 거기다가 플러스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감안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하이닉스보다 더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히 삼성전자 쪽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더 매력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하셔서요. 소부장 안에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기회를 갖고 접근해볼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확실한 매출처가 좀 확보돼 있는 회사가 네. 어디냐를 좀 보시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장비로 따진다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강했었던 기업들이 뭐 전공정 쪽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PSK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공정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쪽 그리고 또 삼성향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재 쪽을 좀 본다라면 소재 부품을 본다라면 올해는 좀 CMP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첨단 공정인데 이게 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이 좀 중요해질 식각, 연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매출처가 있는 쪽에서 추려보자 얘기를 주셨고요. 삼성향이라는 힌트도 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나 PSK 같은 쪽들 장비 안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소재 쪽에서는 식각과 관련된 쪽들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 가동에 한화는 미국 내 조선소 추가 인수를 검토합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국방 전문가를 영입했고요. 큰 모멘텀을 기대하며 증권가도 조선주의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는데 조선주 조정은 매수 기회인가요? 조선주가 올해 굉장히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뿐만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수주라는 큰 일정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뭔가 수주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적 기대감 높아진 만큼 올해도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조선주도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는 조선주가 그렇게 썩 좋은 수익률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고 하반기는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제자리에서 네.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 3사 영업이익이 한 6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조가 넘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한 7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선사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점유율이죠. 물론 이제 점유율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다시 한번 이제 25% 점유율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마의 15%가 무너졌다고 하면서 약 걱정을 좀 했었는데 작년에 25% 점유율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수주 물량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수주 절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동안 중국을 약간 위협으로 생각을 해왔었던 네. 부분들도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올해 그 조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작년만큼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게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뭐 MR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실적은 수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성장 모멘텀은 또 뭐 지금 그린란드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에너지 개발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 성장 모멘텀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박자를 좀 고루 갖추고 있는 조선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 캐나다 쪽에 60조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이 될 텐데요. 한화오션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네. 해군 출신 캐나다 전문가 영입했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K조선 쪽 잭팟 터뜨릴 수 있을까요? 뭐
좀 더 봐야 되겠 알겠습니다. 네.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네. 만약에 이걸 수주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조선주가 무너지진 않을 거고, 수주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거죠. 물론 수주가 안 되면 약간 충격은 발생하겠지만, 캐나다 잠수선 수주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조선사들이 다 망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그 기대감을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쪽으로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수주에 성공했을 때는 상당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보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되겠네요. 그럼 조선 대표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엔 기자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잖아요. 기자재도 마찬가지로 뭐 보냉제, 피팅, 엔진 등등 많은데 네. 기자재 쪽에서 어떤 거 눈여겨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조선 3사가 막 엄청 오르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더 힘을 좀 내주는 것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본다라면 또 엔진 쪽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막 신고가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뭐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나쁘진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 저는 한국카본은 여전히 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V자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다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앞으로는 좀 이제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큰 조선 기자재 쪽이라면 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뭐 위치는 나쁘지 않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나 주가의 위치는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덜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인 것이지 언제든지 작년 고점을 향해서 혹은 고점 돌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리스트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HJ중공업부터 해서 한화엔진, HD 현대엔진, 그리고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와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전체 문제적인 섹터를 살펴봤을 때 탑픽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네. 삼성중공업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LNG 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고부가치 선박 관련해서는 뭐 조선 3사 모두 다 동일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건 FLNG 쪽이에요. FLNG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이 먼저 시장에 진출했고 약간 선점 효과도 좀 있습니다. 특히 해양 플랜트 쪽으로 해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간다라면 삼성중공업이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반대로 삼성중공업이 다른 회사 대비해서 못 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MRO가 없어서였는데, 이 부분도 기업의 인수한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한 4만 원 열어놓고 있고 2만 6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탑픽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